어서 오세요. 쉐런네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골 노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모습을 몰라보고 혹시 지나쳐 버리진 않을까? 거의 20년 동안이나 못 배운 덕순 어머니라 정거장으로 마중을 나가면서도 난 그게 잠옷 근심스러웠다. 그러나 급기야 차가 와 닿았고 노도처럼 복도가 메어 쏟아져 나오는 그 인파 속에서도 조그만 체구에 유난히 크다란 보통일 이고 재바르게도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한 사람의 노파를 보았을 때 난 그것이 덕순 어머니일 것을 대뜸 짐작해냈다. 어딜 가서 단 하룻밤을 자더라도 마치 10년이나 살 것처럼 이것저것 살림살이 일습을 마련해서 보통일 크다랗게 만들어가지고야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에 시골 있을 때 얻어들었던 기억이 그 노파의 머리 위에 보통일 보는 순간 문득 새로웠던 것이다. 출철구를 다 나와 바로 내 옆으로 세련 것을 난 어깨를 꾹 눌러 붙들었다. 덕순 어머니시죠? 아니, 내래 세켠댁 준호가? 받는 대답이 틀림없는 덕순 어머니다. 그리고는 눈이 둥글해서 쳐다보는 게 준호라면 그렇게도 몰라볼 수가 있느냐는 태도다. 절 잘 모르시겠죠? 아이, 모르다니. 아이고, 그렇게도 어릴 적 모습을 몰라볼 법이 세상에도 있네. 내래 날 알아보고 찾았게 그러디 난 널 하나도 모르겠구나. 그래, 내 처도 잘 있고 아들도 공부 잘하디. 반가움에 못 참는 듯이 덕순 어머니는 내 손목을 꽉 붙든다. 아이, 그럼요. 자라나는 애들을 그럼 알아보시겠어요. 이렇게 대답은 했으나 실상인즉 늙어가는 모습도 자라나는 모습에 지지 않게 변하는 성쉽다. 그 보통이 생각으로 짐작해서 붙들었게 그렇지 어렸을 때 대하던 그 모습의 상상만으로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을 뻔했다. 그 작은 키와 아장거리는 걸음만을 그저 의구하게 그대로 지니고 늙었을 뿐 그렇게도 풍부하던 피육은 다 빠져서 눈을 속인다. 가자 내려 길을 알면 펜지 없이 차에서 정 내려 걸어 들어가련만 괜히 새벽통에 남 잠도 못 자게 님들 나오래서 미안허웨. 아유, 천만의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야 뭐 밤새껏 다리 뻗고 잤는데요. 참, 아주머니는 차에서 퍽 고운하셨겠습니다. 인사와 같이 난 우선 그의 머리를 내려 누르고 있는 보통일 받으려고 머리 위에 손을 내밀었더니 간 내리놨다 했다 하면 뭐라갔음마. 집이 어딘데 그대로 들어갑세게래. 그 짐을 이군 못 들어가십니다. 짐은 지게꾼을 시켜야죠. 어서 이 내리놓으시오. 하고 다시 손을 보통이로 가져갔더니 덕순 어머니는 눈이 둥글해진다. 지게꾼을 시키면 또 돈을 줘야 돼 않나. 요걸 뭘 먹게 해주고 들어가서 돈을 또 새기 갔음마. 집에서 덩거장으로 나올 쪽에도 20일 내래 이구 나온걸. 그 짐을 가지고야 사람 많은데 어떻게 전차를 탑니까? 전차를 타? 아, 집이 얼마나 멀기? 멀어야 장안일 겐데 얼마나 서울이 넓어서 그러노 하는 듯이 사방을 한번 쭉 둘러 살핀다. 머지야 안습죠. 바로 조산 밑이니까요. 나는 손가락으로 금화산 기슭을 가리켜 보였다. 했더니 덕순 어머닌 아니 거길 뭐 요걸 못 이고 걸어 들어가서 지게꾼을 시키고 전차를 타고 해? 성성한 다리들을 뒀다간 뭐라갔음마. 어서 앞세시 내 걱정은 말고 하면서 버쩍 내 앞으로 나선다. 그러나 나는 늙은이에게 더욱이 날 찾아오는 손님에게 짐을 그대로 이우고 뒤에 달려 들어가기가 미안도 할 뿐더러 인사로도 그럴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짐은 짐꾼을 주고 전차를 타고 가자고 하였건만 종시 짐은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곧장 그대로 이고 서서 자꾸 걸어 들어가자고만 재촉이다.
처음 어려서 시집을 올 때에 겨우 채농 안바리를 해가지고 온 것이 세간의 전부였던 가난한 살림으로 근처 집논을 몇 마지기 얻어서 농사를 지으며 추수를 하여 가지곤 왕복 70리나 되는 가깝지도 않은 산골길을 남 다 타는 기차 한 번 타는 일 없이 장이면 장마다 모가지가 부러지도록 벼를 찧어 이고 들어가선 국수 한 그릇도 안 사 먹고 선자리로 또 좁쌀을 팔아내다가 그것도 아깝다 죽을 끓여 먹으며 푼돈을 아끼고 뜯어 모으기 무릇 몇 해에 논마지기까지 10여 도락을 잡아놓았으니 오죽한 여자가 아니란 소문을 동네에 남겼던 덕순 어머니인 줄을 나는 잘 안다. 더 말을 해야 듣지도 않을 것 같고 내 시간도 바쁘고 해서 미안한 대로 난 그만 앞을 서서 걸어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들어오면서 뒤에 쫓아오는 덕순 어머니의 동작을 가만히 살펴보니 말론 그 보통이가 헐한 것처럼 이야기는 해도 환갑이 넘은 노인에게 그것이 결코 헐한 짐이 아니었다. 짐작 몸에 맞히는 모양으로 갈수록 숨소린 거세가고 거린 점점 멀리 떨어지며 쫓아오질 못한다. 그 보통일 받아서 내가 좀 가져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지도 않았으나 그렇게 하자면 역시 그것을 이는 수밖에는 아름이 넘는 그 큰 짐을 옆에다 낀다든가 손에다 든다든가 하기에는 도저히 생겨먹지를 않았다. 그러니 양복을 입고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쓴 차비에 내 머리에단 그걸 이는 수가 없어서 그대로 눈을 감고 모르는 채 난 그저 수고시 길잡이 노릇만을 하면서 집까지 모시고 들어왔다. 밤새도록 차 안에서 뜬 눈으로 세우고 그 무거운 보통일 또 이고 시달리고 노인이 피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문을 들어서는 손. 아이고, 남 물 좀 주시. 해서 거의 한 주발이나 냉수를 꿀꺽꿀꺽 들이키고 나더니 예전 늙어서 하고 방으로 들어오자 누울 자리부터 보기에 베개를 내려다 드렸더니 배기가 바쁘게 잠이 맥시근히 들어버린다. 대체 이 노파가 무엇을 보통이 속에다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을까? 전에부터 보통이로 유명한 덕순 어머니라 난 무던히도 그 속이 들여다보고 싶었다. 손으로 꾹 찔러보았다. 솜밖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물큰한다. 그러나 서울 행장에 솜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들어보니 솜도 아닌 것 같다. 맛질하게 무겁다. 그게 다 뭐래요? 하도 큰 보통이라 아내도 궁금해서 묻는 것이었으나 찔러는 보았다고 해도 거기엔 나 역시 대답할 자격이 없다. 글쎄, 무얼까? 아내까지도 괜히 호기심이 그 보통이 속으로 끌려 들어갔으나 남의 짐에 임의로 손을 댈 수가 없고 해서 한참이나 돌아가며 아내도 나도 찔러보고 만져보고 하다가 시간이 좀 바빠서 그만 나는 궁금한 대로 집을 나왔다가 오후 2시쯤에서 돌아와 봤더니 덕순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잠이 든 채 깨지 아니하고 있었다. 아낸 점심을 지어놓고 덕순 어머니를 깨울까? 그러나 곤히 잠든 노인을 깨우기도 못하고 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 중이었다. 뭘 깨워야지 다 식지 않나? 글쎄요. 아낸 그래도 꺼리는 것을 나도 시장에서 같이 상을 받으려고 덕순 어머니를 흔들기로 했다. 아주머님! 말없이 눈을 겨우 떴다 다시 감는 걸 보니 잠이 덜 깨는 모양이다. 퍽 고나시죠? 점심이 다 되었는데 일어나시오. 한 번 더 몸을 흔들었더니 아이고 점심은 와 내래고만 참 잘내게 잊었세게래 하고 부시시 일어나며 발 길가리에 놓았던 보통이를 당긴다. 밥이 너무 뜬다고 서둘던 아내도 그의 손이 보통이로 가는 것을 보자 돌아서던 발을 다시 돌려 세우고 눈을 그리로 쏟는다. 볼을 여미어 둘러싼 그 가장자리마다 굵은 실 2겹으로 꼼꼼히 친 실밥을 덕순 어머니는 끊어질세라 채근채근 골라 뽑는다. 점심을 잡수시고 보시죠. 아니, 여긴 내래 하면서 덕순 어머니는 그냥 실밥을 뽑아내더니 보통일 푼다. 아청 무명 이불 한 자리가 비죽이 드러난다. 덕순 어머니는 보 귀를 활짝 풀어젖히고
말았던 이불을 드러내어 드르르 편다. 베개만큼씩 한 보퉁이가 또 그 안에서 둘이 나온다. 그는 그 가운데서 좀 길쭉한 놈을 골라 드러내더니 아마 굳었을걸. 섭섭해서 떡을 도대체 해개지고 왔구만. 하고 그 볼을 또 푼다. 당직이 나온다. 샛노란 콩가루 속에 묻힌 찰떡이다. 아이고, 아주머니도 떡은 그렇게... 아니, 얼마 되나 뭐. 섭섭해서 거저 그러디. 자, 하나씩 들자우. 김치나 있으면 좀 뒤로시. 하고 허리춤에서 장독칼을 뽑아내더니 그 떡을 썩썩 벤다. 나는 그 떡의 구미보다 남은 보퉁이의 구미가 더 동했다. 그것은 또 무엇일까가 궁금한 것이다. 그러나 덕순 어머니는 거긴 무슨 비밀이나 담긴 것처럼 떡을 드러내놓고는 남은 보퉁인 다시 먼저 모양으로 이불 속에다 꽁꽁 말아놓는다. 눈을 좀 붙이고 점심을 먹고 나니 그저께야 정신이 드는 듯이 덕순 어머니는 서울 와서 구경은 안 하고 잠만 자다니 하면서 마당으로 내려선다. 집이 무더니 초라하죠. 상을 들고 뒤를 쫓아나가던 아내의 이야기였다. 그런데 마당은 어둠에 있노? 하고 덕순 어머니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사방을 휘 둘러 살핀다. 하도 마당이 좁으니까 마당이 마당으로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마당 한복판에 서서 마당을 찾는다. 서울집 마당이야 그저 대개 다 이렇죠. 아니 그럼 저건 채원이고? 하고 물동 옆에 파가 두어 폭이 서 있는 걸 턱으로 가리킨다.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집 채원이었다. 어디다 무어 풋나물 같은 거 한 폭이 심어 먹을 데 없고 가게에서 사다가 먹자니 며칠씩이나 묵었는지 생기라곤 하나도 없는 시들은 것이 늘 손에 들어오기 쉬워서 아낸 항상 파라든가 배추라든가 이런 것을 사다가는 기껏 꽂아야 10폭일 더 넘기지 못하는 그 물동 옆에다 흙을 약간 호미로 해짓고는 뿌리를 묶고 물을 주어 며칠씩 살려서 먹고 난다. 지금 남아있는 그 파도 사실은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세상에 푸성기가 그렇게 귀해서 어떻게 살갔음마. 서울선 일습을 그저 돈 주고 사다 먹는 데끼 패난 줄만 알았는데 우리겐 지금 한창 흔한 게 시금치라 산나물이라 이거야 돈이 덜 주나 가서 뜯어오면 되는 거 하면서 마치 우리 집 구경이나 온 것처럼 부엌으로부터 광이라 변소라 넘석넘석 구석마다 돌아가며 살펴보고 나더니 엄물은 어둠에 있음마 하고 아내를 바라본다. 우물이야 여기 어디 있나요? 수돗물을 지게로 대먹죠. 그럼 서답질은? 건 삭주고요. 뭐시라 서답질을 다 삭을 줘? 바라던 바느질까지 삭을 준답니다. 아니 바느질도 그럼 님젠 서답질도 안 하고 바느질도 안 하고 거저 밥 하는 것밖엔 하는 일이 없가세게래. 그러면요 살긴 그저 편하죠. 밥도 식모가 나가서 지금은 제가 짓게 그러지 밥이나 짓나요? 하는 것이 아낸 서울 살림에 그것 한 가지가 그저 자랑이란 듯이 빼는 눈치다. 하지만 덕순 어머니는 편안이라니? 아니 그게 어둠에 편안이 와? 하고 아내의 의사를 거스린다. 이 소리에 아낸 비유가 좀 틀리는 듯이 약간 표정이 달라지는 것 같더니 그럼 뭐 시골서처럼 돼지 노릇만 하고 살겠어요? 서울 왔음 호강도 좀 해봐야지 하고 어성이 좀 세차진다. 난 그런 호강은 호강인 줄 모르갔습대. 여부시 제 입에 놓고 제 몸에 걸치는 건 제 손으로 호구 앉았으야 호강이디 그게 뭘 호강이 같음마. 마당 귀에 어물도 하나 없고. 아주머니처럼 그럼 일평생을 일만 하다가 없어야 그게 호강이겠어요? 시골 사람은 참 생각은 불쌍해 하고 비웃는 눈치를 보이니 에게게 불쌍도 쎄해라
하고 무엇을 잊은 것처럼 새삼스럽게 하늘을 쳐다보며 해래, 이젠 벌써 반저녁이 됐다. 물레 없음마? 하면서 마루로 올라선다. 물렌 해선요? 맹디실 올릴 걸 좀 개지고 올라왔더니 글쎄 내래 물레 없을 줄 알아서 그럼 끓이야 캐리야겠군. 하고 혼잣말을 주고받으며 방 안으로 들어와 이불을 젖히고 남은 보퉁이 하나를 또 드러낸다. 푸는데 보니 그 보가 하나 전부 명주실을 올린 가랍살이 뭉치요 꿀을 겨는 데 쓰는 도구들이다. 그거 보세요. 아주머니 잠깐 서울 구경 와서도 좀 편히 앉아 계시지 못하고 그건 일이 아니라 일의 노예예요. 노예. 아니 뭐 달라 그런마. 글쎄 며느리의 맹딜 짜기 시작했는데 걸 내래 꿀일 게래 주야 닌 누구래 게래 주갔음마. 그래서 가랍살일 좀 개지고 올라왔더니 참 집만대회 하고 빈자리가 없이 헌겁으로 몇 겹이나 발라낸 밑빠진 채바퀴를 드러내서 막대기로 가랍살이를 꿰어 걸어놓더니 남이야 아무러건 자기 할 일은 그저 그것이란 듯이 덜덜 꿀을 곁기 시작한다. 이튿날은 덕순 어머니가 목족하고 올라온 창경원 벚꽃 구경을 마침 일요일 내가 모시고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는 화심만 들어가 보자는 걸 나는 진고개로 빠져서 미나까이, 시라다, 미스꽃이, 조지아까지 구경을 시켜드렸다. 꽃이 인젠 활짝 피었겠죠? 그러지 않아도 그제부터 창경원에 가보겠다고 벼르던 아낸 꽃소식이 급한 듯이 마주 나오며 묻는다. 구경이 거저 사람 구경이 떼게래 5월 수리 씨름판보다도 더해. 에이 웬 사람이 그렇게 많겠음마. 사람도. 덕순 어머니는 엉뚱한 대답을 하며 마루에 털썩 앉는다. 이제 밤에 한 번 더 가보셔야지요. 아주 많겠죠? 실세 여보씨 밤에도 거저 거 같디 무슨 별 꽃이 있겠음마. 난 구경 꽃 구경하게 제법 훌륭한 줄 알았더니 거저 그렇더만 뭐. 대수롭지 않은 대답이다. 글쎄, 어쩌면 야행이라는데 밤에 한 번 더 가보셔야죠. 저녁 먹고 또 가실까요? 건 무슨 구경이라고 이자 와서 또 가갔음마. 난 밤엔 꿀일 좀 개려야겠세. 본래는 내래 이번에 어디 서울을 올라올 길이와 며느리의 배터를 버텨놓질 않았나. 셋째래 저 끝에 매달래 제 애미 배 못 자게 송알 안 시키겠나 하는 걸 거저. 그래서 난 싫대도 야래 다 잡고 방금 죽기나 하갔는디 죽기 전에 금년엔 어서 서울 구경이나 한번 하시고 내로라고. 너무도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그것도 또 어떻게 정성을 깨트리는 것 같아서 올라왔디. 서울이 뭐이와 닿네래. 하고 수건을 벗어 뽀얗게 묻은 먼지를 턴다. 그러면요, 막 떠나야 구경을 올라오시지. 하고 나도 마루로 올라섰다. 아니 여보씨, 난 그까진 꽃 구경보다도 백아담 구경이 더 스럽습대게래. 아이고 그 천덜도 고운 게 많기도 없대. 사발이랑 또 댕가당 단대긴 얼마나 묘한 게 있고 난 그저 고개 탐납대. 그래서 조지아에서 아주머니가 그저 그걸 들고 그리 만지적거리었군요. 하고 낮에 덕순 어머니가 그래서 그걸 놓지 못하고 만지고 섰더랬거니 하는 생각이 나서 희죽이 웃었더니 나 그걸 한 개 사게 주고 올 걸 그랬나 봐. 손주는 밥상에 놔주게. 하고 무던히도 아련해한다. 그렇게 아련오심 요 앞에서 사시지요. 그런 건 사기 전마다 드립다 쌓인 게 그거랍니다. 했더니 응? 있어? 요 앞에도 그게? 그럼 여보씨 나하고 좀 또 나갔다 들어옴세. 하고 일어선다. 종일 돌아다녔더니 맥이 폭삭이 나는 게 조금도 움직이기가 싫은데 또 나가보잔다.
그맛거야 그리 급하실 건 뭐 있어요? 급할 건 없디만 앉았음 뭐라갔음마. 살 건 사놔야 마음이 쎄완해 난. 하는 말이 곧 나가주었으면 하는 눈치다. 그래서 앞거리에 또 모시고 사기전으로 나아갔더니 주지하에서 보던 것처럼 그렇게 묘한 게 없다. 새 집이나 돌아가며 보았어도 그런 게 눈에 뜨이지 않았다. 그러니 그저껜 나온 김에 또 조지하로 다시 가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벌써 5시 반, 백화점들은 문을 닫힐 때다. 내일 내가 회사에 갔다 오는 길에 사다 드린다고 해서 안심하고 돌아 들어오던 덕순 어머니는 금물전 가게 앞에 이르러 문득 발을 멈추더니 여부시, 하고 날 찾는다. 돌아다 보니 집게에 집어서 문 앞에 매달아 놓은 무슨 나무핀 쪽 같은 것을 가리키며 우리 대거 한 개 살까? 한다. 그게 뭔데요? 그게 쥐창에 아니와? 우리 개선 지금 그걸 살래야 살 수가 없음 대게래. 그래서 광이도 없고 지난 겨울엔 고놈의 쥐새끼들이 배를 얼마나 축냈는디 가만이란 가만인 모줄이 돌아가면서 쏠고 하면서 올려다보다가 대거 얼마요? 하고 묻는다. 그래 15전이라니까 그럼 둘을 달래가지고 들어오다가 아내를 보더니 참 서울은 서울이구만. 우리 개선 살 수 없는데 내래 작은 며느리네도 한 개 개지다 주려고 그래서 둘을 사서. 하고 자랑처럼 이야기를 한다. 그래 서울 오셨다. 작은 며느리 비단치마저 우리 감이나 한 벌씩 끊어다 주시지. 아주머니도 원 취창애가 무엇이에요. 하고 웃으니 혼나갔쇠. 여보씨 비단 초매 조골이 입고 김을 어떻게 매갔음마. 니불감 봐가면서 발을 패야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보자기 속에다 그걸 꽁꽁 싸 넣는다. 그리고는 내일 저녁 차론 집으로 내려가야겠다고 부지런히 꿀을 겼는다. 밤에도 몇 시에야 잤는지 11시쯤에서 우리 내외가 이불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는 드르렁드르렁 그저 꿀이만 겼고 앉아 있었다. 이튿날 아침 아마 8시는 되었을까. 어쨌든 그러한 시각이었다. 전에 같으면 이맘때이면 벌써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밥상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을 시각이었만 어제 종일 돌아다닌 것이 몸에 마취었던 모양인지 그때까지 난 잠을 깨지 못하고 있다가 아내의 부르는 소리에야 겨우 눈이 틔었다. 여보 어서 일어나서 밖에 좀 나가보세요. 아낸 무슨 민망한 일이 있는 듯이 미닫이를 방시시 열고 말끝을 비빈다. 전에 같으면 어서 일어나서 상을 받으라고 할 것인데 밖을 나가보란 것이 이상한 말이다. 왜 그래 밖엔? 하고 난 이불을 젖히고 일어났다. 아니 아까 난 일어나기도 전에 덕순 어머니가 부스럭거리고 일어나 나왔는데 어딜 갔는지 뵈질 않아요. 아낸 이상도 한 일이란 듯이 눈을 약간 크게 뜬다. 그렇다면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거리에 나갔다가 혹 집을 잃은 것이 아닐까. 그러지 않으면 못 잊어 하던 그 고추장 단지를 사러 조지아에 혼자 간 것인가. 어쨌든 문 앞을 나가보기로 옷을 추려입고 막 마당으로 내려서려는데 대문이 찌꿍하고 밀리기에 내다보니 덕순 어머니는 물이 남실남실 담기운 바켓을 들고 숨이 차서 들어오다가 문턱 안에 겨우 들어 넘겨놓고는 후 하고 한숨과 같이 허리를 뒤로 젖힌다. 아니 아주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마주 달리어 나가니 아이고 님잔 어서 밥이나 지으시. 내 걱정은 말고. 하면서 바켓을 들어다 물독에다 붓는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또 바켓을 들고 대문을 향하여 나가려고 돌아선다. 여보 아주머니 물은 왜 이렇게 누라고 그러세요? 근처에서 흉들을 보게. 아내가 바켓을 붓더니 아이 흉은 내 손발 개지군 내래 물 깃는데 어느 누가 본마 벨소리를 다 마르시. 비웃는 태도로 뿌듯친다. 누가 물이 바르대기 아주머니 그러시오. 70노인이 그 칭칭대기를 물바켓을 들고. 나도 마주 나아가 말리었다.
가만히 보니 어제 아침 물장수하고 아내가 말다툼하는 걸 덕순 어머니가 들은 모양이다. 지게로 물을 대니 사실 물을 마음대로 풍족히 쓸 수가 없다. 그런데다 꼭 46층계를 올라와야 하는 금화산턱의 돌층대길이라 맨몸으로 마음을 턱 놓고 올라오제도 어지간히 숨이 찬 지대이니 이 지대를 새벽 5시부터 물지개를 지고 오르내리는 물장수가 힘이 아니 들 수 없다. 눈치를 보아 가다가는 가끔 잠수란다. 어제도 아내가 뒷간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는 세 지개를 가져와야 할 것을 2지개만 가져오고는 다 가져온 듯이 시치미를 딱 떼고는 찌꿍하고 대문을 닫히고 나간다. 그래 물이 한 지개 오지 않았다고 채근을 해도 물장수는 곧장 다 왔다고 버티니 싸움을 못할 바엔 하는 수가 없다. 이래서 한번 물이 모자라면 일정하게 날마다 쓰는 물이라 날마다 그만큼씩은 물의 군색을 보게 되는 것이어서 밤에도 물 때문에 혼자 중얼거리는 것을 덕순 어머니도 듣고 앉았다가 아이고, 늘 그래서야 거기 어떡하겠음마. 하고 제 걱정같이 근심스러워하더니 그 발로 돌아갈 물을 채워줄 궁리였던 모양이다. 그 정성엔 지극히 감복되는 데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노인의 손에 물바켓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다. 어서 바켓을 놓고 들어오세요. 나도 바켓을 붙들었더니 아이, 글쎄 내 걱정은 말래도 그래. 하고 여전히 뿌리치면서 바로 제대로 길었음 볼새 대독은 다 채웠을걸. 그 참 흉측한 노릇이 왜. 아, 글쎄 님제네 물이 오늘 또 바로 갔기에 물을 길어다 붓는다는 걸 이 앞집 물독에다 세 바켓이나 길어다 부었세게래. 아니 세상에 그렇게도 집 모양도 마당 모양도 물독 모양까지 같을 법이 어둠에 있겠음마. 네 바켓째 들고 들어가서 불내는데 건 누구요 하고 방 안에서 나오는 내니를 보니께니 아 그게 님제래 아니고 낯선 내니 아니겠음마. 그래서야 그저 님제네 집이 아니고 노무집인 줄을 알았음매게래. 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어이없다는 듯이 웃는다. 우리도 그 소리를 듣고는 아니 웃을 수 없어 같이 웃고 나서 그러기 길도 서툴고 한데 그만 들어가십시다 했더니 난 생겨먹기를 어떻게 생겨먹어 그런디 가만히 앉아있으면 속이 쏴서 못 앉아갔습대게래. 사질 놀리면서 거저 돌아가야디. 그래서 그러디 뭐 님제네 일 도와주느라고 그런 맘 못 내래. 하고 부득부득 또 대문 밖으로 나간다. 손님은 손님 체면을 차려야지 뭘 그러세요 하면서 좀 세게 말을 하여 보았으나 아이고 이게 체면이 사람 죽이는 줄 모른마. 하고 종시 듣지 아니하고 그 돌층객길을 노인이 또 허덕허덕 내려간다. 그래 하는 수 없어 하는 대로만 보고 있었더니 쉼없이 연거푸 몇 바켓을 거듭하여 기어코 그 고른 물독을 물이 남실남실하게 채워놓고야 만다. 그 후부터 나는 아내와 물장수가 말을 다툴 때마다 덕순 어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될 때마다 이 늙은이가 지금은 무슨 일에 또 그리 앉았지도 못하고 분주히 돌아갈까? 아직도 몸은 여전히 튼튼하신지 지극히 그 안부의 궁금함을 느끼곤 한다.